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정안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부동산에 대해서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그럼으로써 부동산의 장기 보유와 시장 안정을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현황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2019년까지는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8%, 10년 이상 최대 80%를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만 동일한 공제를 해주고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매년 2%,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를 공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주 여건을 강화하고 세부담은 늘어난 증세 조치로 볼 수 있어요. 2021년에는 다시 또 바뀌게 되는데요. 이 2년 이상 거주 매년 8%를 보유 4%와 거주 4%로 나누게 됩니다. 보유만 하고 거주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주 여건을 추가 강화한 증세 정책이었죠. 그런데 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시 개정 진행 중인데요. 두 가지 내용이 변경됩니다. 그 첫 번째는 1주택 공제를 축소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이 거주 4%, 10년 거주 최대 40%는 그대로 두고 보유 4%, 10년 보유 최대 40%를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서 최대 40%에서 10%까지 줄인다는 겁니다. 양도 차익이 5억 원 이하면 현행 최대 40%를 그대로 적용하고 10억, 15억으로 양도 차익이 올라갈 때마다 10%씩 공제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물론 1주택 비과세 한도는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규 취득주택부터 적용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변경 내용은 다주택자는 1주택 외에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그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기산한다는 겁니다. 다주택이었던 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에서 배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존 다주택자가 2010년에 취득한 주택이 있어요. 나머지 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2020년에 최종 1주택만 남은 경우 2년 뒤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죠. 만약 2023년 최종 1주택을 양도 시 현재는 최초 취득일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10년 거주했다면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지만 변경안에서는 최종 1주택이 된 2020년부터 기산해서 3년만 적용되어 최대 24%만 공제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목적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주택자 물량을 어떻게든 시장에 내놓으려는 일종의 압박 조치로 보이고 1주택자에게는 비과세 한도는 12억까지 상향해주고 과도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환수하겠다는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7, 80%가 넘는 과도한 양도세 중과세 조치 때문인데 오히려 더 압박하는 조치로 보이고요. 더더욱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양도세 부담과 거주 요건 충족 때문에 이사 수요나 갈아타기 수요까지 더 줄이게 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다주택자 물량까지 잠기고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까지 줄어들면 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결국 기존 실패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또 한 번의 증세 조치로 보이는데요.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원점부터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